남편이 죽은 날,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35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도 마치 오래전에 끝난 이야기처럼 어딘가 멀게 느껴졌다. 빈소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형님 힘내세요. 이제 편히 쉬실 겁니다. 위로의 말들이 흘러 들어왔지만 내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향 냄새 속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검은 코트를 입은 한 여자가 천천히 빈소로 들어왔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울고 있었다. 가족도 아닌데 누구보다 슬프게. 나는 직감했다. 저 여자는 남편을 아는 사람이다. 아주 깊이. 그녀는 영정사진 앞에 서더니 작게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왜 저 여자가 그렇게 말하지? 조문객 명단에 적힌 이름. 서지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친척도 아니고 회사 사람도 아니고 동창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장례식 내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마치 가족처럼. 발인 전날 밤 빈소에 사람이 거의 빠졌을 때 그녀가 내게 다가왔다. 부인 맞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이 붉게 부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뭐가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 그 사람 첫사랑입니다. 시간이 멈췄다. 심장이 툭 떨어지는 느낌. 나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다. 분노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었다. 그저 공허했다. 이제 와서 왜요? 내 목소리는 낮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저를 찾아왔어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무슨 뜻이죠?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3개월 전부터요. 3개월 전. 그때 남편은 병원에 자주 간다고 했다. 피곤하다고 했다.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35년을 살았으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빨리 떠날 줄. 나는 차갑게 물었다. 그래서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부인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상자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묶음이 들어 있었다. 봉투에는 젊은 남편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지은에게. 나는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리고 첫 장을 펼쳤다. 지은아, 나는 결국 결혼한다. 편지는 결혼 전날에 쓴 것이었다. 너를 사랑하지만 나는 다른 길을 가야 할 것 같다. 숨이 막혔다. 다른 길. 그 다른 길이 나였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서늘했다. 편지는 계속됐다. 그래도 한 번쯤은 너를 다시 보고 싶을지도 모른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는 정말로 다시 만난 것이다. 3개월 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나는 무엇이었을까? 그 생각 때문에.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새벽 3시였다. 집 안은 조용했다. 남편이 평생 앉던 소파, 늘 보던 텔레비전, 그가 쓰던 안경까지 그대로인데 그 사람만 없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 알게 되었다. 그에게 나 말고도 오래 남은 사람이 있었다는 걸. 다음 날 나는 서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문객 명단에 적힌 번호. 몇 번이나 끊을까 고민하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나예요. 잠시 침묵. 부인이시죠? 만나죠? 내 말은 짧았다. 우리는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았다. 그녀는 생각보다 단정했다. 나보다 조금 어려 보였지만 눈에는 오래된 시간이 담겨 있었다. 왜 만났습니까? 나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 사람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왜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죽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게 있다고 했어요. 정리. 그 단어가 묘하게 아팠다.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도 사랑합니까?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사랑은 오래전에 끝났어요. 나는 믿지 않았다. 그녀가 울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럼 왜 만났죠?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미안해서요. 뭐가?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제가 그 사람 인생을 한번 바꿨거든요. 그녀의 말은 뜻밖이었다. 우리는 대학 때 사귀었어요. 남편은 그 시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결혼 얘기도 나왔죠. 나는 숨을 삼켰다. 그렇다면 나는 대체 뭐였을까? 근데 제가 도망쳤어요. 나는 눈을 좁혔다. 도망? 그 사람은 가난했어요. 장남이었고 책임이 많았죠. 그녀는 쓴 웃음을 지었다. 저는 그 무게를 같이 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떠났다고 했다. 아무 말 없이. 남편은 그 뒤로 한동안 방황했다고 했다. 그리고 몇 년 뒤 나를 만났다는 것이다. 그럼 왜 3개월 전에? 나는 끝을 흐렸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사람이 암이래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암? 말기라고 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병원에 자주 다니던 이유, 피곤하다고 하던 이유. 그게 나는 몰랐다. 끝까지. 왜 나한테는 말이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대신 말했다. 부인께는 말 못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피식 웃었다. 왜요? 내가 약해서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부인이 무너질까봐.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사람은요? 그녀의 눈이 붉어졌다. 부인을 진짜 사랑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더 아팠다. 그럼 왜 당신을 만났죠?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사과하려고요.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건 부인께 꼭 드리라고 했어요. 나는 천천히 받았다. 손이 차가웠다.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다. 이번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미숙에게. 나는 숨을 멈췄다. 편지를 펼쳤다. 미숙아. 그는 한 번도 편지로 나를 부른 적이 없었다. 나는 네가 날 사랑한 만큼 표현하지 못했다. 눈이 흐려졌다. 너는 나를 선택했고 끝까지 지켜줬다. 손이 떨렸다. 나는 가끔 네가 미안했다. 나는 편지를 붙잡았다. 왜? 왜 이제 와서? 나는 한 번 도망친 사람을 다시 만나 사과를 받았다. 그 문장에서 숨이 막혔다. 하지만 내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읽었다. 나를 미워하지 말아라. 그 한 줄이 가슴을 찢었다. 그는 나를 배신한 게 아니었다. 그는 정리하고 있었다. 미안함을, 빚을, 그리고 사랑을. 나는 그날 밤 거울 앞에 섰다. 50여 년을 살며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봤다. 나는 누구였을까? 아내? 엄마? 며느리? 그럼 나는 어디 있었을까? 남편이 죽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나를 생각했다. 남편의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화가 나지도 않았다. 이상하게도 허무했다. 그는 나를 사랑했다고 썼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혼자였다. 아프다는 말도 두렵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더 서러웠다. 며칠 뒤 서지은에게서 연락이 왔다. 한 번만 더 뵐 수 있을까요?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감정은 지나간 뒤였다. 우리는 이번엔 조용한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렸다. 부인께 제안이 하나 있어요. 나는 웃었다.
이제 또 뭐가 남았습니까? 그녀는 진지했다. 그 사람이 병원비 일부를 저에게 맡겼어요. 나는 눈을 좁혔다. 왜 당신에게? 부인께는 말 못하겠다고. 끝까지 부담 주기 싫다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끝까지. 참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 돈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사람 뜻대로 쓰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었는데요?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고 싶대요. 나는 피식 웃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거요? 나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부인은 평생 누구를 위해 사셨잖아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누구를 위해? 남편, 아이들, 시댁, 집안. 나는 늘 필요한 사람으로 살았다. 하지만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본 적은 없었다.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그녀가 말했다. 미숙이는 자기 이름으로 한 번도 선택해 본 적이 없다고. 나는 고개를 돌렸다. 울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사진이 있었다. 단발머리, 밝게 웃고 있는 여자. 그게 나였다. 나는 그때 미술을 좋아했다. 대학도 미술 쪽으로 가고 싶었다. 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취업을 먼저 했다. 그리고 결혼했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저 여자는 어디로 갔을까? 다음 날 나는 처음으로 동네 문화센터에 갔다. 중년 미술 수업.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괜히 부끄러웠다.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문을 열었다. 물감 냄새가 났다. 하얀 캠퍼스 앞에 서자 심장이 뛰었다. 강사가 말했다. 오늘은 그냥 그리고 싶은 걸 그려보세요.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붓을 들었다. 처음엔 손이 떨렸다. 선이 삐뚤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 슬퍼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느낌이 나서 집으로 돌아와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섰다. 나 오늘 그림 그렸어. 사진 속 그는 말이 없었다. 나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건 당신 허락 안 받을 거야. 처음으로 가벼운 반항을 했다. 며칠 뒤 서지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답했다. 그림 그리고 있어요. 잠시 후 짧은 답장이 왔다. 그 사람 좋아하겠네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상하게도 그녀가 미워지지 않았다. 그녀도 남겨진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남편이 마지막에 그녀를 만난 이유. 아마도 사과였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한 준비. 그는 서툴렀지만 도망치지 않으려 했다. 나는 깨달았다. 그의 첫사랑은 과거였고 나는 현재였다. 그리고 이제 나는 미래가 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주 그림을 그렸다. 처음엔 작은 꽃, 그 다음엔 강, 그리고 마지막엔 나를 그렸다. 캠퍼스 속 여자는 머리가 희끗했고 주름이 있었지만 눈은 젊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다. 거실 한쪽 벽에 작은 캔버스들이 하나둘 걸리기 시작했다. 꽃, 강, 노을. 그리고 내 얼굴. 그때 큰아들이 집에 왔다. 엄마, 이게 뭐야? 그는 벽을 보며 웃었다. 취미생활이야.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갑자기?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날카롭게 들렸다. 갑자기면 안 되니? 나는 최대한 평온하게 물었다. 아들은 멋쩍게 웃었다. 아니 그냥. 잠시 침묵. 엄마, 요즘 이상해. 그 말이 가슴을 툭 건드렸다. 며칠 뒤 딸도 찾아왔다. 엄마, 언니한테 들었어. 나는 차를 따르며 물었다. 뭘? 미술학원 다닌다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 지금 그럴 때야?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럴 때라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 그래. 나는 아직 남편을 잃은 여자로 남아있어야 하는구나. 엄마,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나는 웃었다. 누가? 이웃들, 친척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내가 그림 그리는 게 그렇게 이상하니? 딸은 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아이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이 나이에 사별한 지 얼마 안 된 여자가 새 취미를 시작한다는 게 남들 눈에는 이상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조용히 반발이 올라왔다. 나는 왜 항상 누군가의 기준으로 살아야 했을까? 다음 수업날 나는 강사에게 물었다. 제가 너무 늦은 걸까요? 강사는 웃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나이에 시작하는 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살아있는 동안은 안 늦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남편의 무덤에 들렀다. 당신은 어때? 나는 사진을 바라봤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바람이 불었다. 대답은 없었다. 며칠 후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를 연다고 했다. 원하시면 작품 한 점 출품해 보세요. 강사의 말에 심장이 뛰었다. 전시회. 나는 평생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내본 적이 없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말했다. 엄마, 전시회 나가. 정적. 아들이 먼저 말했다. 엄마, 괜히 상처받을 수도 있어. 나는 미소 지었다. 상처는 이미 많이 받았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해?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한 번은 나로 살아보고 싶어서.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스스로 놀랐다. 전시회 날 작은 갤러리였지만 내 가슴은 쿵쾅거렸다. 내 작품 아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미숙. 남편 성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내 이름. 사람들이 그림 앞에 섰다. 이 그림 따뜻하네요. 누군가 말했다.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따뜻하다. 그 단어가 나를 설명하는 것 같았다. 행사 끝 무렵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서지은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림을 바라보다가 내게 다가왔다. 축하드립니다.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와도 됐어요?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가슴이 조용히 울렸다. 집으로 돌아온 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은 여전히 주름지고 피곤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미수가. 그 이름이 이제 낯설지 않았다. 전시회가 끝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다. 문화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김미숙 선생님 맞으시죠? 선생님. 나는 잠시 멈칫했다. 네, 맞습니다. 지난번 전시 작품을 보시고 구청 문화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혹시 지역 작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날 저녁 아이들을 불렀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엄마, 그림 계속해 보려고 해. 딸이 먼저 반응했다. 취미로 하는 거 아니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젠 취미가 아니야. 정적.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솔직히 말해도 돼? 그래. 우린 좀 불안해. 나는 눈을 들었다. 뭐가? 엄마가 갑자기 달라진 것 같아서. 그 말이 묘하게 아팠다. 달라지면 안 돼? 나는 조용히 물었다.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딸이 대신 말했다. 엄마는 그냥 엄마잖아. 그 문장이 가슴 깊이 박혔다. 그냥 엄마. 그게 내 전부였던 걸까?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또박또박 말했다. 엄마도 사람이다. 둘 다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엄마도 꿈이 있었고 하고 싶은 게 있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걸 이제 하겠다는 거야.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생각은 안 나? 나는 웃었다. 그래서 하는 거야.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뜻이야? 아빠가 나한테 한 번쯤은 내 이름으로 살아보라고 했어. 편지의 문장을 나는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뜻은 분명했다. 딸의 눈이 붉어졌다. 엄마, 우리가 서운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다가가 딸의 손을 잡았다. 알아. 잠시 침묵. 근데 엄마도 나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날 밤 아이들은 말없이 돌아갔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조용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고요였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의 고요. 며칠 후 구청 담당자를 만났다. 선생님, 작품엔 삶의 시간이 묻어납니다.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냥 늦게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늦게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야 시작하신 거죠. 그 말이 심장을 세게 두드렸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남편의 첫사랑 서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그림 계속해.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잘하셨어요. 그 사람 지금쯤 웃고 있을 거예요. 나는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이제 그녀는 경쟁자가 아니었다. 그녀도 남겨진 사람이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사는 중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 영정 앞에 섰다. 당신, 잠시 말을 고르다 웃으며 말했다. 나 당신 허락 안 받고 살 거야. 처음으로 당당했다. 한 달 뒤 내 그림이 지역신문에 실렸다. 작은 기사였지만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중년 신의 작가 김미숙.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다. 중년, 신의 두 단어가 이상하게도 어울렸다. 아이들에게 신문을 보냈다. 아들은 짧게 답했다. 엄마, 멋있네. 딸은 사진을 캡처해 자기 SNS에 올렸다. 우리 엄마 자랑. 나는 그 화면을 보며 오래 울었다. 이번엔 서럽지 않았다. 어느 봄날 나는 한강에서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남편의 첫사랑을 만난 건 내 인생의 배신이 아니라 전환점이었다는 걸. 그가 남긴 건 상처가 아니라 질문이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이제 대답할 수 있다. 나는 김미숙이다. 아내였고 엄마였고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나로 사는 사람. 봄이 완연해진 어느 날이었다. 서지은에게서 연락이 왔다. 시간 괜찮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젠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가슴 한켠이 아주 조금 조였다. 네. 우리는 한강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이번에는 어색하지 않았다. 지은은 먼저 웃었다. 신문 봤어요. 아, 그거. 중년 신의 작가.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멋있던데요?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제대로 바라봤다. 예전엔 그 눈이 질투의 대상이었고 비교의 근거였고 패배의 상징이었다. 지금은 아니다. 그저 한 사람의 눈이었다. 왜 보자고 했어요? 내가 물었다. 지은은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다. 이제 진짜로 인사하려고요. 나는 조용히 들었다. 그 사람 묘 다녀왔어요. 심장이 한 박자 멈췄다. 혼자요? 네. 그녀는 담담했다. 예전엔 갈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가나 싶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는 괜찮더라고요. 그녀는 웃었다. 이제는 과거니까. 나는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다. 과거. 그 단어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나? 지은이 말했다. 그 사람 마지막에 선생님 얘기 많이 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내가 미안한 건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기대서 살았다는 거다. 숨이 막혔다. 그 사람은 늘 나를 먼저였는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못 본 것 같다.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조용히 덧붙였다. 그래서요. 제가 선생님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왜요? 전 그 사람의 첫사랑이었지만 선생님은 그 사람의 인생이었으니까요. 그 말은 질투가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나도 당신 미웠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저도요. 우리는 잠시 웃었다. 어쩌면 이 만남은 그를 사이에 둔 두 여자의 대결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자기 자신을 마주한 두 사람의 악수였다. 카페를 나서기 전 지은이 물었다. 이제 괜찮으세요? 나는 생각했다. 남편의 얼굴, 편지의 문장, 질투로 잠 못 이루던 밤들, 그리고 처음 그림을 들고 섰던 전시회. 그리고 대답했다. 네, 이제는 놓아줄 수 있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잘 살아주세요. 당신도요. 우리는 돌아섰다. 이번엔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남편 사진을 꺼내 상자에 넣었다. 영정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도 아니라, 그저 정리하는 것. 이제 됐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당신 자리로 가고, 나는 내 자리로 갈게. 며칠 뒤, 나는 새 캔버스를 펼쳤다. 이번엔 벚꽃이 아니라 텅 빈 의자를 그렸다. 하지만 그 의자는 외롭지 않았다.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붓을 내려놓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알겠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였다는 걸. 그리고 인생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빛으로 사는 거라는 걸. 몇 달 뒤 나는 첫 개인전을 열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사람들이 와서 그림을 봤다. 아이들도 왔다. 아들은 내 어깨를 두드렸고 딸은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엄마, 딸이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 나는 웃었다. 엄마도 그래. 전시장 한쪽 벽에 짧은 문장을 붙여두었다. 관람객들이 그 문장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 그 문장은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김미숙으로 산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상하게도 미안함도 질투도 후회도 없었다. 그저 고요했다.